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2의 금융위기가 오고 시장은 또 폭락할 거란 비관론이 가득했지만 이틀 동안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자 이런 비관론은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제 시장이 계속 반등할 거라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미들이 얼마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가 등락에 끼워 맞추며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비관론과 낙관론을 밥 먹듯이 넘나드는지 눈치채야.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요동치던 미국 증시는 금융 섹터가 안정세를 찾고 CPI 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자 화요일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CPI 지수가 발표되고 프리장에서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장 초반 슈팅이 나왔지만 장 중반 들어 미국 무인 드론과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했다는 소식에 악성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 후반에 시초가를 이탈하며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다 싶었지만 장 마감 전에 기관 세력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나스닥이 플러스 2.14%, S&P 500 플러스 1.6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6.8% 상승해 22.78달러로 마감했으며 어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45주 그대로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미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추가적인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BTFP란 기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덕분에 금융위기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소형 은행주들의 유동성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금융섹터의 주가는 잠시 하락세가 멈췄다 정도이지 아직 추세적인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다음으로 위기에 빠졌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화요일에 40% 넘게 반등했지만 일주일간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정도입니다. 소형 은행주 이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웰스파고 등 미국 채권 비중이 높았던 대형 은행주들도 아직 하락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으며 화요일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화요일같이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땐 대부분이 금융섹터 이슈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련 문제는 남아있고 분명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이 부분을 또 다시 조명하며 비관론이 기어나올 것이기에 시장이 상승할 때도 금융섹터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금융섹터 이슈 이외에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로 봤을 때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예상치를 부합했으며 전월 대비로 봤을 때 근원 CPI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6% 상승해 예상치를 부합했으며 지난달 6.4%에서 0.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작년 2월에 러시아 전쟁으로 폭등했던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기저효과로 에너지 부분이 크게 하락했으며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2.8% 하락하며 다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거주비의 경우 전월 대비 0.8% 상승하여 실물 경기에서의 렌트비 하락이 여전히 CPI 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주거비 하락이 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CPI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CPI 지수와 함께 발표된 실질임금이 작년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에 마이너스 0.4%로 하락한 것 또한 서비스 인플레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물가는 잡히고 과열된 고용시장은 둔화되며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시장을 살펴보면 금융주 이슈와 CPI 지수 발표에 따라 계속해서 기준금리 전망이 유동치고 채권금리가 커다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말했듯 개인적으로는 3월에 25bp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시장의 컨센서스도 3월에 25bp 인상이 맞지만 여전히 20%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3월에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장 3월부터 금리 동결한다는
비이성적인 전망이 완화되자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으며 금융위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이 잦아들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반등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2의 금융위기가 오고 시장은 또 폭락할 거란 비관론이 가득했지만 이틀 동안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자 이런 비관론은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제 시장이 계속 반등할 거라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미들이 얼마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가 등락에 끼워 맞추며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비관론과 낙관론을 밥 먹듯이 넘나드는지 눈치채야 합니다. 나스닥을 살펴보면 연속되는 매도세로 잠시 중요한 가격 구간과 50일, 20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했지만 화요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다시 장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2월에 쌓인 악성 매물이 많이 남아있기에 기관 세력들이 이 악성 매물을 시장가로 후려치며 올리는지 매수 호가를 받쳐두며 천천히 받아내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S&P 500의 경우 은행주들의 하락폭이 너무 커서 나스닥보다 힘을 못쓰고 있으며 강하게 지켜주던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강한 저항이 돼서 S&P 500은 화요일에 200일 이평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고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기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앞에서도 말했듯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다시 금융주 이슈 관련해서 비관론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말했듯 그때가 되면 증시가 상승할 때 숨어있던 비관론자들이 득달같이 뛰쳐나올 것이고 비관론자들이 가득할 때가 증시의 단기적인 바닥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저는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땐 상승을 느긋하게 즐기고 증시가 하락하고 비관론자들이 넘쳐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수량을 모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투자 원칙과 계획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우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